안녕하세요. 할타 하슈바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질문 답변 영상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멤버십 통해서 많은 질문해 주셔가지고 이제 할타님께서 따로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곤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일반 영상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개되는 이런 영상에서는 질문 답변을 미처 해드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그동안 활발하게 해주셨고, 할타님께서 그동안 저희한테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질문 들어온 것들 중에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뭐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추려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할타님하고 본격적으로 질문 답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바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의 초기 운영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사업이 잘 되면 최종적으로는 조합이 부담하겠지만 만약 사업 중간에 조합이 해산된다면 그 리스크는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통 조합이 설립돼서 시공사를 선정하면 시공사에서 이제 자금을 대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주는 게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이자 받아가면서 대출 형태로 주는 건데 구역마다 다 다르죠. 시공사마다 다 다르고 시공사가 100%다 대줄 때도 있고 또는 시공사가 보증을 서가지고 다른 금융업체를 이용해서 자금을 대줄 수도 있고 다 다른데 문제가 뭐냐? 시공사 정해지기 전에는 네. 그럼 돈을 어떻게 하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 정비업체에서 또 돈을 또 조달합니다. 보통 우리가 재개발한다 그러면 초기부터 정비업체랑 같이 하거든요. 네. 정비업체를 수배를 해서 정비업체랑 같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정비업체에서 이제 돈을 또 대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데 정비업체도 없을 때 막 그 동의서 막 긋고 할 때 네. 그때도 구역별로 보면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막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또 누가 부담하냐? 다양합니다. 그 뜻 있는 진짜 열혈 추진위원장님이 사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는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동네 주민들 십시일반해서 돈을 모으는 경우도 많고 매달 조금씩 걷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운영된다. 그렇게 운영되고 하다가 정비업체가 수배됐다. 그러면 또 정비업체에서 또 자금을 또 조달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시공사가 또 됐다. 그러면 시공사에서 또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쭉 운영하다가 이제 일반 분양하면 이제 드디어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운영된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가진 매물에 대해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도로 매물은 조합원 평형 신청 이전 정도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모순이 아닌가 해서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네. 간단하게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멤버십 영상에 가끔씩 매물에 대한 정보도 올려드리거든요. 네. 제가 그때 무슨 매물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렸냐 도로 매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도로 매물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 일반 영상에서 구체적인 매물은 말씀을 하긴 그렇고 네. 우리가 공부하자 취지니까 그 매물에 대해서 설명만 좀 드리면 입주권을 한 개 받는다 하면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60제곱미터 이상 들고 있어야 그렇죠. 그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제곱미터 미만은 입주권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뭐 2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래도 뭐 나온다 하는데 그거는 조건이 좀 까다롭죠. 까다로워. 계속 무주택 유지해야 되고 온 가족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 입주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하시는 분들, 도로 매물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과소필지지 어떻게 보면 뭐 네. 30짜리, 40짜리, 20매짜리 그거를 수배를 해서 네. 그걸 모아서 60 이상 만들어서 팔거든요. 네. 팔면은 그 받은 사람이 등기를 받아가지고 60을 모아서 조합에 등록하면 입주권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매물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매물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굉장히 싸요. 그렇죠. 시세보다 지금 현재 호가보다 시세보다 되게 저렴해. 그래서 이런 매물이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분이 좀 헷갈린다. 왜 입주권이 나오냐? 네.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뭐 다물권자들은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입주권이 다 날아간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또 왜 나오냐? 헷갈린다.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권리 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쪼개기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 한 개에 여러 호실이 있는데 이거를 혼자
주인이 혼자 가지고 있다. 네. 이게 등기가 안 돼 있다. 다가구다. 그렇죠, 다가구. 하면 명의가 한 개거든요. 그럼 이거는 입주권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호실은 여러 개지만 집을 하나로 잡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쪼갭니다. 어떻게 쪼개냐? 다 세대로 만들어 버려요. 호실 한 개 한 개를 다 등기를 가져갈 수 있게 101호, 102호, 201호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쪼갭니다. 그게 쪼개기거든요. 그거를 쪼개기를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쪼개야 돼요.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금은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 사타를 접수하고 구청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접수된 거를 구청의 심사가 완료되면 시청으로 시로 이관하거든요. 네. 시로 이관한 날 기준돼 버립니다. 네. 예전엔 통과였는데 지금은 그냥 접수로 바뀌어버렸어요. 부산시로 접수한 날부터 못 쪼갠다 그럽니다. 그럼 잘 쪼갰다. 권리산정 기준 이전에 잘 쪼갰다 하면 이 한 명이 명의라도 등기는 다 다르잖아. 그렇죠. 101호 홍길동, 102호 홍길동, 103호 홍길동 이렇게 돼도 입주권이 다 나온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이거를 다른 사람은 다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팔아야 다 나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돼버리면 이 입주권은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세대 딱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101호 홍길동, 102호 홍길동, 103호 홍길동이 같아도 네. 한 개만 나오고 102호, 103호는 현금청산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조합 설립 이전에 빨리 팔아라. 하나는 김길동씨, 하나는 이길동씨.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세입이다, 나온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쪼개진 거를 모으면 이거는 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에 조합원 평형 신청 이전까지 하면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합원 평형 신청 이후에 쪼개진 걸 모아봐야 입주권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각각 명의니까 안 나오는데 각각 명의인 거를 내가 모아서 조합원 평형 신청 이전에 하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 조합원 명부가 마감되는 게 조합 분양 신청이에요. 조합원 평형 신청, 분양 신청 이전에는 그 마을에 그냥 사람들입니다. 예비조합원이죠. 어떻게 보면. 이분이 84 타입을 신청할 수도 있고 114 타입 신청할 수도 있고 현금 청산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 달라. 그래서 사업식 인가가 나면 그걸 신청을 받거든요. 조합원 신청을 해라 이겁니다. 조합원 신청을 하면 딱 마감되는 날 명부가 딱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부가 확정되기 전에 이걸 빨리 모아서 등록하면 세입입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죠. 조합원 평형 신청 날짜가 공고가 돼버렸어. 네. 지금도 서금사 A 같은 경우도 4월 20 며칠인가까지 조합원 신청해라 하면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 그 쪼개진 그분들은 빨리 팔아야 돼. 그렇죠. 이 도로 이거 거래하는 사람이 오면 이 빨리 팔아서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안 그러면 그냥 뭐 간평밖에 못 받으니까 임박할수록 더 싸게 살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임박했는데 보통 조합은 30일 연장을 해버립니다. 조합원 평형 신청을 보통 연장하거든요. 30일 연장하면 이 마지막 30일 연장이 최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네. 근데 안 나올 가능성도 많다는 거. 그렇죠. 예, 그 전에 다 찾아가 다 거래 다 했으면 아무리 뭐 연장을 뭐 30일이 아니고 30년 연장을 해도 안 나온다는 거. 네. 그거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눈치 싸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투자는 너무 욕심내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재개발 단계마다 엄청 그게 많은데 예.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그렇습니다. 때는 이제 저희 할타 소장님 구독하고 질문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슈바님 할타 수당 띄우는 거 잘 안 하더만 다시 네. 또 하네. 할 때는 해야죠. 아, 네. 학원 이제 안 다닌다 했는데 다시 학원 다니는가 봐. 한 달에 한 번인데 오늘이 그날인가?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잘 읽었습니다. 갈아타기 위해서 이리저리 공부하다 보니 질문이 생겨 글 적어봅니다. 저는 일명 영끌을 엄청 좋게 보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금리로 최저대출로 갈아타기를 하고 돈을 저축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6억 아파트로 알아보다 보니 이 정도 자산 보유 금액이면 대출을 풀로 땡겨 2급지 정도 올려서 가는 게 맞다. 영끌을 최대한 하는 게 좋다 하는데 할타 소장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네. 제가 멤버십 영상에 여러 아파트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를 막 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1군 메인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뭐 2군, 3군 브랜드의 소형 아파트가 있으면 네. 절대 이거 사지 마라. 그렇죠. 이거 사면 보통 이제 불인이들은 이게 비싸고 이게 싸기 때문에 이게 따라간다. 그렇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안 따라간다. 더 벌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사지 마라. 그래서 대출을 가급적 활용해서 감당이 가능하다면 이 메인을 사라. 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메인을 가려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메인을 가려면 풀로 땡겨가지고 완전 연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연끌은 진짜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거주도 투자든 연끌은 진짜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연끌을 말 그대로 진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삭삭삭삭 끌고 모아서 한 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각종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을 해.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면 약간 여유가 있고 그래도 뭐 대출이라든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연끌을 했어. 돈 날 구멍이 하나도 없어. 네. 그러면 결국 내가 들고 있는 부동산, 아파트, 재개발 뭐 이런 거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이 안 좋아. 팔아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해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되니까. 그러면 결국 투자 손해로 이어지거든요. 연끌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아, 이건 난 무조건 버틸 수 있다. 네. 잘 될 거야 하는데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탈탈탈 끌지 마라 하는 게 그런 이유고 또 두 번째 또 이게 안 좋은 게 뭐냐. 아무 이벤트가 없어. 아무 이벤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탈탈 털어서 뭐 재개발 구역 하나 매수했다. 재개발 구역 매수했는데 뭐 조합장 뭐 비리가 있다고 난리가 나고 해임한다고 난리 나고 싸우고 난리 난다. 그러면 굉장히 내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나는 재개발 이거에 내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서 불안하지 그러면. 엄청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불안해. 연끌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 맞아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특히 싸우고 있으면 막 반대파들부터 해서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심지어는 조합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조합 사업 이제 이대로 가면 조합 사업 끝난다. 네. 무너진다. 비례율 박살난다. 온갖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듣고 있으면 또 금매로 던집니다. 내가 못하겠다. 이거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큰일 나겠다. 네. 해서 금매로 던지거든요. 그러면 또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동산은 모든 풍파를 다 견디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면 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연끌을 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연끌 절대 이거는 좀 지양하시고 네. 어느 정도 여윳돈, 비자금, 비자금은 아니지. 비자금. 여윳돈, 그러고 비상금이네. 비자금이 아니고 비상금 이런 거를 쟁겨놓고 있어야 되고 새끼고 샀다, 뭐 갭 투자해서 새끼고 샀다 했을 때 이 세입자가 나간다 했을 때 언제든지 나가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전세금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그 차액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돈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모진 풍파를 견딜 수 있고 네. 결국 투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연끌하니까 저 갑자기 생각난 일이 있는데 연끌도 이게 나름 이제 좀 소득이 있는 분들,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연끌해도 되거든요. 제가 그걸 정말 느낀 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부산에서 알아주는 이름 있는 아파트 한 군데를 갔는데 치과의사 부부였어요. 우리 집을 새로 내놓는다, 뭐 얼마에 내달라 얘기하다가 그럼 제가 이걸 내놓고 어디로 가시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연끌해서 해운대 경동 제이드 간다 이러시면 연끌을 해서 글로 가신다. 연끌이라고요? 이래서 저도 연끌해서 우리 집 그 몇 억짜리 겨우 샀는데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때 참 느낀 게 이게 그런 정도 되는 분들은 이게 있구나. 혹시나 두 분이 뭐 소득이 충분히 받쳐줄 만하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끌이라는 의미가 다양한데 하쇼바님이 말한 연끌은 소득도 되고 충분히 생활도 되고 사건이 닥쳐도 내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커버가 되고 그런 거는 사실 진정한 연끌이 아닙니다. 그렇죠. 돈 많으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연끌이다 하는데
그분들은 돈 날 구멍이 더 있을 겁니다. 맞죠. 아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소득도 정말 많이 없는데 이자 내기도 막 너무 벅차다.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지양해라. 그걸 한 달에 말씀드립니다. 500 버는데 집 이자로 400 나가고 이러면 그 큰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광안리편을 보다가 생긴 질문인데요. 간평 나오기 전에는 공주가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책정한 것 같더라고요. 공주가와 간평의 괴리율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간평은 공주가보다 10에서 20% 작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그리고 요즘은 주택은 간평이 많이 나오고 다세대 주택은 간평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고 하시던데 주택 유형에 따라서 공주가도 다르게 참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평에 관련해서 네. 작년 초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이 간평 트렌드가 지금 완전 변했다. 원룸, 뭐 빌라 이런 다세대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간평이 지금 안 나온다. 현재 매물 올라와 있는 거 보면 공주가 곱하기 130, 심지어 어떤 부동산은 150까지 곱해놨는데 너무 그럼 큰일 난다. 그래서 이거 안 나온다. 대신 주택은 내 땅이 있는 단독주택은 더 많이 나온다 예전보다. 그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계속했었는데 그 트렌드가 지금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거는 우리 또 일반 영상이니까 구역은 얘기를 못 하겠다. 최근에 모 구역에 간평이 나왔는데 네.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네. 공주가의 60, 70%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 재건축도 알고 예, 110%, 120%가 아니고 100% 이하로 나와버렸는데 공주가, 공시지가보다 더 안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갈수록 심해진다는 게 이번 아예 60%, 7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게 나왔죠. 반면에 단독주택은 우리 그 공시가에 네. 옛날에는 뭐 130% 정도 곱했는데 150% 정도 이제 높여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80%, 190% 나온 데도 있고 200% 나온 데도 있어. 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추세가 변하고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변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했지. 네. 이 추세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간평 나오기 전에 내가 무슨 매물을 사겠다 하면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싶고 한데 투자를 많이 해보시면 그거 아마 느낄 거예요. 조합원 등록을 해서 입주권이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상 간평 생각했는데 네. 한 5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 하면 3천만 원이 다운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3천만 원 내 손해봤다고 엄청 좌절하고 막 그래 하는데 그 크게 의미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 간평이 예상보다 작게 나와도 나중에 프리미엄이 3억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고 부동산이거든요. 투자로 봐서는 나중에 결국은 그게 크게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 그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관천하고 이제 타입 정해지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매가보다 결국 다 그 얘기하잖아요. 피 얼마, 피 얼마. 맞습니다. 그걸로 예. 탁탁 거래야 되니까 굳이 뭐 예. 크게 의미는 많이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슈바님은 워낙 몇 년 전부터 재개발 거래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예. 저 브리니 컨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오늘부로 깨지나요? 다 알고 계셔가지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준비된 질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저희 그동안 들어왔던 질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멤버십 들어왔던 질문이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 정리했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라도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 일반 영상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코너 준비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오늘 질문 답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타 하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